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타당도를 같이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네, 타당도도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인데 이제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나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모두 다 정리를 해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잘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타당도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뢰도를 했었죠. 신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었죠? 네, 일관성.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신뢰도였다. 그리고 타당도는 무엇을 의미한다? 네, 정확성. 검사 문항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도 어렵지 않아요. 암기해야 될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따로 암기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그래서 타당도의 종류에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타당도. 내준구 기억하세요. 내준구. 내용 타당도, 준은 뭐였죠? 네, 준거 타당도. 준거라는 의미가 기준이기도 하니까 기준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준구, 내준구. 구는 구성 타당도. 이렇게 타당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 네. 지금 다 암기하셨죠? 내준구 뭐라고요?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 네. 그래서 내용 타당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타당도가 의미하는 건 타당도가 정확성이라 그랬죠. 검사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도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정확한지를 의미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겠죠. 그래서 검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사 문항이 잘 포함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한지를 보려면 이거는 아무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내용이 정확하다. 이거는 우울에 대한 검사인데 이 문항들은 우울에 대해서 잘 측정을 하고 있어 라고 판단을 하려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하지만 주관적이라고 해서 논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 분석 과정이다. 하지만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는 타당도 계수를 산출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성취도 검사에서 내용 타당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성취도 검사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게 우리 시험이잖아요. 학교 시험. 학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할 때는 전문가가 검증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뭐 불안에 대한 검사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내용을 보고 이게 불안에 대한 문항들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 의해서 주관적인 타당도이다. 주관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된다. 내용 타당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안면 타당도가 있습니다. 안면 타당도는 어떠한 검사 문항들을 보고 이 검사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검증을 하느냐? 비전문가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을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무엇에 대한 검사인지 알겠냐 이러면서 이제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문가에게 검증하는 것이 안면 타당도고 전문가가 검증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 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기준, 준거. 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준거를 가지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거 타당도. 어떤 준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검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이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다시 타당도를 검증하고 싶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특정 준거, 특정 기준이 되는 검사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준거 타당도 검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검사를 비교해서 타당도를 검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에는 준공예, 네, 준공예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준공예,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준공예. 지금 바로 암기해 주세요. 준공예.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 네. 그래서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하고 또 예언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시점이에요. 시점.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 했죠. 시점이 동일해요. 그리고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시점이 다른 것이죠. 동시 타당도는 시점이 같은 것, 예측 타당도는 시점이 다른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는 어떻게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냐? 타당도를 검증하고 싶은 신규 검사가 있어요. 이 신규 검사를 기존 검사, 준거가 되는 검사죠. 기준이 되는 검사죠. 이 검사를 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동시타당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내 평가 테스트를 제작한다고 해볼게요. 이 사내 평가 테스트는 성과를 나타내주는 그 평가 테스트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면 이제 성과가 좋은 사람, 시험을 못 보면 성과가 낮은 사람, 네, 이렇게 변별해낼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가 테스트를 치러보고 실제로 고성과자의 점수가 높은지를 확인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시점이 같은 거예요. 평가 테스트가 제작되는 시점이랑 평가 테스트가 되는 시점이랑 그 결과 고성과자 점수가 높은 시점이 이제 동등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는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검증하고 싶은 검사가 있어요. 이 검증하고 싶은 검사가 다른 준거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입사 시험을 보는 그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입사 시험 점수를 가지고서 업무 성과를 예측하고 싶어요. 입사 시험을 잘 보는 수험자가 나중에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거를 검증하려면 이제 입사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입사 후 일정 기간 후에 업무 성과를 비교를 해야겠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예언타당도. 그래서 만약에 입사시험 점수랑 그 입사시험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나중에 업무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예언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공인타당도는 시점이 동일한 거, 예언타당도는 시점이 다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시타당도는 사내 평가 테스트를 제작한다 라고 하면 이 평가 테스트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 고성과자인지 이 상관관계가 높아야 공인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고, 예측타당도는 입사시험 점수가 입사 후 업무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어야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거타당도. 그래서 준거타당도는 준거가 되는 다른 검사를 가지고서 상관관계를,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준거타당도, 기준타당도. 이러면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까지 됐습니다. 세 번째, 구성타당도입니다. 구성타당도는 구인타당도라고도 하고 개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다시, 구성타당도는 구인타당도, 개념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잘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구성타당도입니다. 구성 개념이 잘 측정되었는지, 잘이라는 건 여기서 정확히라는 의미겠죠? 타당도는 정확성이다. 다시, 구성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념, 속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성타당도는 이론적 연구에 중요한 타당도입니다. 이론적 연구에. 그래서 구성타당도에서는 구수변요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수변요. 여기 나와 있죠? 구수변요. 구성타당도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분석, 구수변요.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나중에 따로 암기해야지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 같이 이제 외워버리세요. 구수변요. 구성타당도는 수렴, 변별, 요인 분석. 네, 수렴, 변별, 요인 분석, 구수변요. 됐죠? 그럼 수렴타당도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수렴한다라는 의미는 어딘가에 모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집중타당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렴타당도는 집중타당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수렴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특정 속성과 관련된 변수들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죠. 근데 변별타당도랑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수렴타당도는 관련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는 거고, 변별타당도는 이제 판별한다 해서 판별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이 변별타당도는 관련 없는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렴타당도는 측정 속성 관련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네, 높아야겠죠. 관련 있는 변수들이니까. 그런데 변별타당도는 관련 없는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관련 없는 변수와는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야 변별타당도가 높은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수렴타당도는 수렴한다. 관련 있는 것과 유사하게 나오면 수렴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변별타당도는 변별해줘야 되잖아요. 관련 없는 변수들과 변별을 해주는 게 변별타당도. 그래서 관련 없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낮아야지 변별을 잘하는 거니까 관련 없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면 변별타당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타당도의 예시를 보면 IQ 점수 결과들이 있고 이 어린이들의 성적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IQ 점수와 성적은 수렴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IQ 점수랑 수면시간 결과가 있어요. 이 둘이 서로 관련이 별로 없다.
라고 나오면 IQ 점수와 수면 시간의 변별 타당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IQ 점수랑 수면 시간은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별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렴 변별 타당도까지 살펴봤고, 다음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도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주로 검사 개발에 많이 활용이 돼요. 자, 보시면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검사를 만들 때 문항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100개를. 이 100개 검사 문항들 간에 각각의 상관관계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관이 높은 문항들, 즉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룹화 시켜서 묶는 것이 요인 분석. 예를 들어서 성격 검사를 개발하고 있어요. 성격 검사 문항들이 쭉 있는데 그 문항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 즉 유사성이 있는 것들끼리 공통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었더니 이렇게 5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인들을 공통적인 내용을 보고 이름을 붙였더니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호감성, 정서적 안정성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다. 네. 이 요인들은 이제 빅5 성격 검사의 요인들인데 실제로 검사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들을 가지고 서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 성실성 이렇게 요인이 나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구성타당도까지 끝. 그런데 이제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자주 나오는 오답지가 기대표 작성이 보기로 꼭 나와요. 네, 기대표 작성은 구성타당도 평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타당도 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타당도는 정확성이다.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 타당도 암기.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내준구, 준공의 구수변요. 그래서 내준구, 내용 타당도, 준것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리고 준공의 구수변요. 준것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 예언 예측 타당도.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수변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기대표 작성은 구성 타당도 검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되셨나요? 네. 다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이거는 쉬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가 양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타당도 관계는. 이렇게 양궁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신뢰도라는 것은 일관성이라고 했죠. 활을 쐈는데 요렇게 3발을 쐈는데 요렇게 화살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일관되게 비슷한 위치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셋 요렇게 갔어요. 요건 일관성이 낮잖아요. 네,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렇게 3발이 도착했어요. 요거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타당도는 낮죠. 왜냐하면 타당도는 정확성인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다는 의미는 관역 중앙에 활이 도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중앙 쪽에 3발이 도착을 했어요.
요거는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신뢰도도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 발이 일관되게 요 위치로 도착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세 발은 타당도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표현한 게 요 다이어그램이에요. 보시면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정확하게 관역이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화살들이 도착한다는 의미는 타당도가 높다는 의미고, 이것은 이제 신뢰도가 높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습니다. 하지만 요 경우와 요 경우 같이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정리되셨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 타당도 관계 끝.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뢰도 타당도 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남았는데, 문제 풀기 전에 타당도 내용 한번 쭉 간단하게 복습해 보고 이제 문제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 중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을 보는데 대학 수학능력 문항이 섞여 있대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내용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측정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당도의 종류.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특히 성취도 검사 타당도 평가할 때 성취도 검사 타당도 어떻게 전문가가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타당도. 그리고 비전문가 검사 수검 대상이 평가하는 건 뭐였죠? 네, 안면 타당도였습니다. 3번. 다음은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네, 주관적이지만 논리적 사고, 논리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뭐였죠? 내용 타당도. 4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실제로 무엇을 재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이다. 잰다고 말하는 것을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 즉, 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뜻한다.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검사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것 뭐였죠? 네,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안면 타당도의 얘기였죠.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안면 타당도는 비전문가, 수검자. 5번으로 갑니다. 적성검사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자, 적성검사는 입사 전에 보는 거죠. 입사 후에 업무 수행이 우수한 걸로 나타났대요. 시점이 다르죠? 무엇이었죠? 예언, 예측, 타당도. 정답 3번. 6번.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때 적성검사와 흥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A씨는 영업부에 배치되었고 A씨의 영업 실적이 평가되었다. 입사 시 실시한 검사 점수랑 최근에 측정한 영업 실적, 입사할 때 점수, 최근의 성과, 시점이 다르죠? 예언, 예측,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7번.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 수행 수준 간 관련성이 높을 때, 한 검사에서의 점수 그리고 나중에 수행 수준 간 관련성. 그러면 나중에 시점이 또 다른 거죠? 어떤 타당도죠?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정답은 3번.
8번. 타당도 중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일단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는 나타낼 수 없겠죠. 그리고 구성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느냐라는 개념이고, 이제 구성 타당도의 검증 방법에는 구수 변요, 수렴, 변별, 요인 분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성 타당도 자체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타당도는 무엇인가?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게 뭐냐? 타당도 계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 예언, 수렴, 준거 관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측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10번. 새로 입사한 70명의 신입사원들에 대한 적성검사의 타당도 계수가 0.50이었다. 신입사원들, 70명 신입사원들의 적성검사 타당도가 0.50이었대요. 만일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검사의 타당도의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높아진다가 정답입니다. 준거 타당도잖아요. 예측 타당. 이 타당도가 지금 예측 타당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준거 관련 타당도에서는 범위를 제한하면은 타당도가 과소 추정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준거 타당도에서는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 준거 타당도가 과소 추정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의 신입사원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타당도 계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타당도가 이제 더 높아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의 제한은 이제 특별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할 때는 이제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준거 타당도 계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입 사원들로 범위를 제한했을 때는 타당도 계수 이 0.5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11번으로 갈게요.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관계가 없는 것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타당도.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뒷부분이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어떤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속성과는 높은 상관관계, 수렴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2번은 어떤 타당도인가요? 관계 없는 것과 낮은 상관관계, 즉 관계 없는 속성을 변별해내는 타당도,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였습니다. 이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어떤 타당도죠? 구수 변요,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어떤 타당도에 대한 설명인가?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론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도, 개념이죠. 이론,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 정답 2번. 13번. 한 연구자가 검사를 개발한 후 요인 분석을 통해 그 검사 개발의 토대가 된 이론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토대가 된 이론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제 구성 타당도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리고 요인 분석이니까 또
구성타당도죠. 구수변요. 14번. 검사가 이론적 개념의 구성인자들을 구성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성인자.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당도는 구성 개념들, 구성 요인들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 정답 3번. 15번. 검사의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네, 우리는 이론 공부할 때 이미 봤습니다. 기대표 작성이 나오면 구성타당도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구수변요였죠. 구성타당도 검증 방법,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구수변요,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 분석. 네, 그래서 관련 없는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와의 상관을 보는 것은 관련 없는 걸 변별해내야 되니까 변별타당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와 상관관계. 관련 있는 거는 상관이 높아야겠죠? 수렴 타당도에 관한 얘기. 2번은 요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 네, 요인 분석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네,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인 분석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구수변요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실험을 통한 집단 간 차이 검증. 네. 이것도 이제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 수준이 높은 집단이랑 능력 수준이 낮은 집단을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점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이제 검사가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도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에 포함이 된다. 따로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어떤 타당도에 관한 이야기죠?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중에 유사한 거 상관계수 보는 거니까 수렴 타당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죠. 네, 기대표 작성은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이 아니다. 1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수변요, 수렴, 변별, 요인 분석. 공인타당도는 아니죠. 공인타당도는 어떤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일까요? 내준구, 준공예, 구수변요였죠. 준것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18번.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다음 분석된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거 무엇일까요? 네. 상호 관련성을 분석해서 상호 관련이 높은 것끼리 묶는 거죠.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을 묶는 거예요. 요인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요인 타당도. 네. 이름이 요인 분석이 아니라 요인 타당도라고 나왔다고 그래서 막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인 타당도 같은 이야기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검사가 그 준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 현재 같은 시점이죠. 그러면 동시타당도, 즉 공인타당도. 네,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20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안면타당도는 전문가였나요? 아니고 수검 대상이죠. 네, 일반인. 2번.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네,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관역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론 공부할 때 했었죠. 신뢰도가 낮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의 중구난방으로 도착하는 거죠. 이러면 일관성이 낮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죠. 검사의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낮아지겠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 무조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3, 4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이 있다. 그렇습니다. 구수 변요, 수렴, 변별, 요인 분석. 4번.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언 타당도는 현재 시점에 측정을 하고 그걸 검증하려면 나중에 미래에 또 결과를 검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21번으로 갑니다. 어떤 직업적성 검사의 신뢰도 계수가 1이래요. 신뢰도 계수가 1이라는 건 관역이 있으면 화살이 계속 똑같은 지점만 맞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당도 계수는 어떨까요? 자, 신뢰도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요 관역에 중앙에 5발이 다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신뢰도가 1, 타당도가 1이죠. 하지만 여기에 5발이 다 맞았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발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신뢰도 계수는 1이지만 일관되게 같은 지점을 쐈잖아요. 그 신뢰도 계수는 1이지만 타당도는 어때요? 1이 아니라 엄청 낮아지겠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1이라도 타당도 계수는 알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네.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했고 타당도는 정확성이라고 했어요. 관역으로 보면 타당도는 중앙에 맞추는 게 타당도고 신뢰도는 화살이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모이는 게 신뢰도가 되겠죠. 네, 일관성. 22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사람에게 2번 실시해서 얻는 점수들의 상관계수는 안정성 계수이다. 자, 똑같은 사람에게 2번 실시해. 어떤 거였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결과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다라고 했어요. 네. 2번. 내적 합치도 계수의 크기를 결정짓는 원인은 두 검사 시행 간의 시간 간격이다. 내적 합치도 계수 기억나시나요? 내적 합치도는 크롬바흐 알파였어요. 그쵸? 크롬바흐 알파. 크롬바흐 알파 계수는 어떤 거였죠? 검사의 각 문항들을 하나의 검사로 여긴다는 거였죠. 각각의 문항들을 각각의 검사로 간주를 해서 이 각각의 문항들의 상관 계수를 보는 것이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간격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2번. 나머지 선택지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3번.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전체 내용 영역의 문항들입니다. 전체 내용 영역의 문항들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에 관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 내용 타당도이다. 예, 그렇습니다. 4번. 해당 검사가 이론적 구성 개념,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 나타낸 것, 구성 타당도, 구성 개념 타당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직업 상담사가 내담자의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정확도가 보장된 체중계로 내담자의 몸무게를 측정했다. 네. 네.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중계로 몸무게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우선은 신뢰도, 타당도를 본다면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체중계로 몸무게를 측정했다. 이게 타당도가 어떤가요? 정확한 측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낮다. 1번, 3번은 타당도가 낮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신뢰도는 어떤가요? 정확도가 보장된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면 결과의 일관성은 어때요? 결과의 일관성은 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비록 엉뚱한 것일지라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측정이다. 정답은 3번. 24번.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쩌다 한번 한밤중에 노상방뇨한 사람을 훈방 조치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서 범법에 대한 타당도가 없기 때문이다. 네, 이게 지금 보면 12년 2월, 12년 3월 이게 예전 문제들이 더 재밌네요. 그쵸?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이런 문제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단순히 암기해서 답이 찍찍 나오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 너만 재밌냐고요? 알겠습니다. 24번 돌아와서 1번. 어쩌다 한 번 한밤중에 노상방뇨한 사람. 자, 어쩌다 한 번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노상방뇨를 일관되게 해온 사람이라면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 어쩌다 한 번 한 거니까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게 아니라 신뢰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다. 네. 2번. 채점자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검사는 우선 타당도를 의심해야 한다. 채점자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는 검사는 신뢰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채점자 간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채점자 간 신뢰도라고 하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채점자 간 결과의 일관성이 낮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채점자 간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번.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또 관역을 생각해 보세요. 양궁, 관역 이렇게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신뢰도는 일관성. 화살이 한 곳에 모이면 일관된 결과죠. 이렇게 세 발이 비슷한 위치에 모였어요. 일관성은 높지만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이야기. 4번까지 마저 볼게요. 한국어를 못하는 미국인에게 한국어로 된 지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항상 신뢰도가 낮다. 자, 미국인에게 한국어 검사를 줬어요. 항상 타당도가 낮겠죠.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가 낮은 건데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되게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당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항 분석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문항 분석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은 뭐 출제 많이 안 돼서 가볍게 볼게요. 자, 문항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항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 문항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응답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분석하는 것이 문항 분석입니다. 이 문항 분석을 통해서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분석 과정을 이렇게 난이도 변별도를 산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검사의 신뢰도랑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이 문항 분석. 문항 분석에는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를 산출한다고 했어요. 난이도 변별도가 뭐냐? 난이도 쉽고 어려운 정도죠. 어렵고 쉽고 어느 정도 어렵고 쉬운지.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는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는데 0.5가 가장 이상적인 지수다.
0.5가 가장 점수의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다. 0.5. 점수 분포가 고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점수가 가장 넓게 퍼져 있다. 내담자가 아니죠. 수검자들이 100명이 이 문항을 풀었다라고 하면 문항의 난이도가 0.5다라고 하면은 가장 넓게 100명의 분포가 넓게 이렇게 고르게 펼쳐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별도. 변별도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을 변별해주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과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식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문항 분석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심리검사의 문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문항 난이도 분석은 전체 피검자 수를 답을 맞힌 피검자의 수로 곱한 것이다. 문항 난이도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문항 난이도예요. 자, 전체 사람 수, 어떤 문항의 난이도를 구하는 건데 전체 풀어본 사람 수에다가 맞춘 사람 수,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항 난이도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은 틀린 얘기죠. 2번. 문항 난이도 지수는 0.0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1.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추기 쉬운 문항을 가리킨다.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문항의 변별도 분석은 하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상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다. 아, 이거 머리 아프죠. 근데 사실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다시 짚어보면 하위에서 상위를 빼는 게 아니라 상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하위 점수 피검자 수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 양집단 피검자 수의 절반 2분의 양집단 피검자 수로 나눈 겁니다. 네. 근데 모르고 있어도 됩니다. 변별도 분석은. 네. 4번 또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문항 변별도 분석은 하나의 검사가 단일한 구성 개념이나 속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정도를 검토할 때 사용한다. 전혀 엉뚱한 얘기죠. 문항 변별도 분석은 네. 상위권 점수랑 하위권 점수를 변별해주는 정도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문항의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문항 난이도 지수는 전체 응답자 중 특정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이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별량이 낮아져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검사 점수의 별량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검사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겠죠?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검사는 잘하는 사람은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고 일관되게 못하는 사람은 점수가 일관되게 낮게 나와야 되는데 문항이 어려울수록 그렇지 않고 못하는 사람도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나와야 되는데 못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잘하게 나와야 되지만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이야기. 3번. 문항의 난이도가 0.5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난이도가 가장 좋고 점수의 분포가 고르게 돼 있다. 즉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분산도라는 것은 분포가 고르다는 거죠. 분산도가 최대라는 것은.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 4번.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문제이다.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으면 어때요? 여기 보세요. R이 맞춘 사람 수잖아요. 100명 중에 80명이 맞췄어요. 그러면
80%가 맞춘 거잖아요. 문항 난이도 지수가 높으면 쉬운 문제이다. 4번이 틀린 얘기죠. 자, 3번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해버렸네요. P는 무엇인가? P는 문항 난이도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문항 분석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차근차근 또 복습하시면서 정리하시면은 타당도 문항 분석에서는 이제 전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기간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